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신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눈을 감아도 잠은 멀어지고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어느덧 아침이죠. 나이 들어서 원래 잠이 줄어든 거야.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 사실은 지금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잠이 안 온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빛과 호르몬, 카페인, 스마트폰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수면 리듬을 망가뜨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하루의 마침표이자 몸 전체를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이 무너지면 피로, 우울감, 고혈압, 심장질환까지도 천천히 우리 몸을 갉아먹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몸은 제대로 된 수면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몸이 망가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수면이 깨졌는지, 지금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잠드는 몸을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습관과 수면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한 수면제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로 회복을 원하는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잠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찍 자야지 하고 누웠다고 바로 잠드는 건 젊을 때 이야기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안의 수면을 관장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과 생체 리듬이라는 내부 시계입니다. 우선 멜라토닌부터 볼까요? 이 호르몬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뚝뚝 떨어지듯 잘 나오지만 50대 이후부터는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는 이제 자야겠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죠. 두 번째는 생체 리듬의 약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낮과 밤을 구분해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걸 서카디안 리듬 또는 스문의 시간 리듬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 리듬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둔해지고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밤 11시에 졸리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1, 2시까지도 멀쩡하게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눈은 감고 있어도 몸은 아직 잘 준비가 안 됐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교감신경이 더 강해지고 몸은 항상 긴장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가 항상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엔진이 꺼지지 않으면 당연히 잠도 들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수면의 깊이도 얕아지고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을 뜨는 일도 잦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갱년기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체온 조절이 불안정해지고 밤에 식은땀, 안절부절 못함, 불안 증세까지 함께 오면 수면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멜라토닌의 감소, 생체 리듬의 불균형,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과각성, 여성의 경우 갱년기 영향까지 이 네 가지가 50대 이후 불면증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와요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더 이상 잘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몸의 변화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수면이 망가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 자꾸 새벽 4, 5시에 눈이 떠져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한밤중에 화장실 가느라 자꾸 깨요. 이런 증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처럼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수면 습관 문제가 아니라 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흔한 패턴은
인면장애, 유지장애, 조기 각성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인면장애. 처음에는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침대에 누워도 30분, 1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죠. 이때 사람들은 주로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앞서 말한 멜라토닌 분비 저하나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 노출 때문에 내가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못 받는 겁니다. 2. 유지장애. 어렵게 잠들어도 밤에 자주 깹니다. 소리 하나, 화장실 신호 하나에도 쉽게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깹니다.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오르기 때문인데요. 몸이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너무 일찍 보내는 겁니다. 3. 조기 각성. 그리고 마지막엔 아침에도 뜨기 전부터 눈이 떠집니다. 이른바 달 굴기 전에 눈 떠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는 그때 눈을 감고 있어도 다시 잠들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한데 뇌는 깨어나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낮 동안 졸리긴 한데 잠은 안 오는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집중력은 떨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지죠. 그리고 결국엔 만성 피로와 우울감, 심한 경우 공황장애나 고혈압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이 얕아지면 렘 수면이 줄어듭니다. 렘 수면은 꿈을 꾸는 수면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정서 회복이 어렵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몸으로 느끼는 변화도 분명합니다. 평소보다 체온이 들쭉날쭉하다. 손발이 차고 땀이 잘 난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피부가 푸석하고 잔주름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도 모두 수면 부족의 신체 반응입니다. 사람마다 나타나는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이 서서히 고장나고 있다는 걸 수면이 가장 먼저 알려준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연구와 사례를 통해 이 증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은 잠만 못 자는 병이 아닙니다. 수면은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리셋 버튼이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면 건강 전반이 함께 무너집니다.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 연구가 있습니다. 2017년 미국 하버드 의대 수면센터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입니다. 5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요.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일수록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잠을 6시간 미만 자는 사람보다 8시간 자는데 자주 깨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빴다는 점입니다. 즉, 수면은 시간보다도 질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주 깨고 얕게 자고 꿈만 꾸는 잠은 몸의 회복 기능을 거의 발동시키지 못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2021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표한 국내 연구인데요. 5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수면 상태와 갱년기 증상을 비교한 결과 불면을 겪는 그룹은 우울 점수가 평균 2.7배, 집중력 저하와 피로도는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갱년기 여성에서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호르몬 치료보다 더 큰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한 58세 여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자다가 벌떡벌떡 깨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너무 피곤해서 하루가 그냥 멍하게 지나가요.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결국은 저녁에 스마트폰 보다가 잠든 게 문제더라고요. 그분의 수면 일지를 확인해 보니 잠자기 1시간 전까지 밝은 조명을 켜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카톡을 하다가 자리에 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간접 조명으로 바꾸고 같은 시간에 누워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에 한 번밖에 안 깨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덜 무겁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요? 정말로 간단한 걸까요? 사실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살아온 것일 뿐입니다. 국제수면학회 ISSTA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불면은 기술의 편리함이 만든 결과다. 밝은 불빛,
디지털 기기,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인간 본연의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몸은 원래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조명, 카페인, 불규칙한 저녁 식사, 그리고 밤늦게까지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들, 이 모든 것이 뇌에 지금은 낮이다라는 착각을 줍니다. 결국 뇌는 멜라토닌을 만들지 못하고 수면 리듬은 점점 뒤틀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입니다. 불면증을 다룰 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을 믿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표적인 오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1.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은 약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줄었다는 것과 잠이 질이 나빠졌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 들어도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되더라도 그 안에 렘 수면과 깊은 비렘 수면이 골고루 있어야 몸이 회복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기보다 수면 환경과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해 2.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밤엔 저절로 잠들겠지. 안타깝게도 과도한 피로가 수면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지치고 과흥분 상태일수록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잠이 더 안 오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낮에 과로하거나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오히려 더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당연히 잘 잘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오해 3. 잠 안 올 땐 술 한 잔 마시면 된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십니다. 와인 한 잔 마시면 바로 골아떨어져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수면은 기절에 가까운 얕은 잠입니다. 술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수면 중 호흡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자주 깨고 수면 리듬이 더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존성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오해 4. 불면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면증은 신경계, 호르몬, 생활환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체 질환입니다. 우울증, 불안과 함께 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질병입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마음이 약한가 봐,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내 몸의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잠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수면 루틴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팁이 아니라 몸의 생체 리듬을 다시 회복시키는 전략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그 어떤 약보다 생활 습관의 힘이 큽니다. 몸은 습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제가 수면 클리닉에서 수많은 분들과 함께 적용해보고 효과를 봤던 실제 루틴들입니다. 루틴 1. 빛 끄기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두워야 분비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밤 10시, 11시에도 집안이 낮처럼 밝죠. 그래서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줄여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건 주황색 간접 조명, 특히 천장 조명은 끄고 스탠드 조명만 사용해 보세요. 스마트폰, TV, 태블릿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킵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처음엔 답답할 수 있지만 3일만 해보면 몸이 훨씬 빨리 잠자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루틴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생체 리듬은 정확하고 반복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평일엔 11시에 자고 주말엔 새벽 2시에 자면 몸은 계속 혼란스러워집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누워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확한 시간에 잠이 안 와도 그냥 누워있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뇌는 이 시간이 되면 눕는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간에 맞춰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루틴 3.
카페인은 낮 2시 이후 끊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요. 하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카페인이 몸에서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낮 2시 이후에 커피, 초콜릿, 녹차도 주의하세요. 심지어 일부 진통제나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루틴 4. 따뜻한 샤워, 체온 내리기. 사람이 잠들기 위해선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 1시간 전 따뜻한 샤워를 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샤워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수면 신호가 작동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금물입니다. 37, 8도 정도가 적당하고 샤워 후에는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누우세요. 루틴 5. 잠을 깨는 낮 만들기.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면서 밤에 잘 분비되도록 시차를 조정해 줍니다. 특히 아침에 20분 정도 햇빛을 보면 몸의 시계가 정확해지고 밤엔 더 쉽게 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집안일도 좋습니다. 몸이 낮에 활동을 충분히 했다는 신호를 주면 밤엔 그 보상으로 더 깊은 잠이 옵니다. 이 5가지는 당장 약 없이도 몸을 다시 잠드는 몸으로 바꿔주는 핵심 루틴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생기진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불면의 고리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멘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잠이 안 오는지 살펴보면 멜라토닌 분비 저하, 생체 리듬의 붕괴, 스마트폰과 밝은 빛 노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과각성, 그리고 갱년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자주 깨고 너무 일찍 깨버리는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그 결과로는 피로, 우울, 고혈압, 기억력 저하까지 몸 전체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잠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잠드는 힘을 다시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간접 조명 사용, 전자기기 줄이기, 일정한 취침 시간 유지, 카페인 조절, 아침 햇빛 보기,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7일, 14일, 21일 몸은 반드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제는 푹 잤네? 이렇게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불면은 병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몸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밤이 어젯밤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